오늘도 지적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나 지적인 사람 아닌데 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클릭하셨으면 이미 시몬 드 보부아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지적인 여성인 혹은 지적인 분이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가 지금 저희 채널에 카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바로 시몬 드 보부아르가 만든 말입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가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책이 요 제2의 성. 시몬 드 보부아르는 실존주의를 탄생시킨 혹은 실존주의 하면 떠오르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샤르트르는 실존주의에서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본질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존주의로 유명한 철학자는 키르케고르, 도스토옙스키, 샤르트르, 니체, 보부아르가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개인의 자유, 책임, 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적, 문학적 흐름인데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존은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논리가 역전되는 거죠. 이 재미있는 내용이 시몬 드 보부아르 자서전에는 자기는 나 실존주의가 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실존주의라는 용어를 접하기도 전에 내 소설을 썼다. 내 영감은 나 자신의 경험에서 온 것이지 사상 체계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보부아르는 190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법조계 쪽에 계셨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갑자기 집안 환경이 나빠지면서 공부하는데 좀 고생을 1908년에 태어나고 활동을 하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의 일이죠. 여자는 뭐 당연히 결혼해서 가정에 전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 문화에서 여성이 대학을 가겠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교사가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궁극에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존재란 무엇인가? 제2의 성이란 책에 가득 담았는데요. 고대 신화 분석부터 인류학, 심리학, 철학 등에 대해 해박한 분석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책도 엄청 두꺼워요. 1056페이지. 세상이 이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이 책은 제가 완독을 아직 다 못했어요. 읽고 있는데 1000페이지가 넘어서 대신에 제가 시몬 드 보부아르에 관련된 책도 2권을 읽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저 책이 두껍고 어려워서 쉬운 것부터 봐야지 해서 어린 친구들이 볼만한 위인전 같은 것들을 제가 사서 봤어요. 시몬 드 보부아르 세계 위인전. 옛날에 위인전 막 100권짜리 그 아버지랑 누가 빨리 읽나 내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졌었어요. 이분은 기억이 안 남았었거든요. 프랑스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서 이런 프랑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샤르트르, 이분의 이제 계약결혼 관계자인 철학자죠. 샤르트르, 시몬 드 보부아르를 빼놓고서는 프랑스의 또 철학을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호기심이 막 생기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이분이 직접 쓴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시몬 드 보부아르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우르슐라 티드라는 프랑스어 학과 강사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님이시고요. 익숙한 타자가 이제 시몬 드 보부아르가 여성을 정의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쓴 거거든요. 남성과 여성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실존한 거죠. 그런데 여성적이다라는 여성의 모성애, 애교, 조숙함 등도 함께 태어난 것일까요? 추에 정해져서 나온 게 아니라 여성들이 태어나고 보니 이 사회에게 이런 성질을 여성성으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성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보부아르죠. 그래서 사회적 구조의 모순 때문에 강요받는 여성성의 문제의식을 표현한 거죠. 그게 여성을 타자, 제2의 성으로 분류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성은 타자였다. 늘 타자였다. 20세기 페미니즘 사상과 운동에 물꼬를 틔운 제2의 성의 저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연인이자 지적 동반자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는 프랑스의 보수적인 철학적 전통 안에서 선구적인 삶을 산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말하고 싶었던 사상, 생각, 그거보다는 보부아르의 약간 그 계약 결혼, 그 당시에 결혼이 아니라 계약 결혼을 했다니, 지적 동반자라니, 지적 동반자를 두고 애인은 따로 있었다는 등 제2의 성이라고 여성을 이렇게 분류해서 또 얘기를 했다는 등 이런 약간 자극적인 얘기들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걸로만 이제 매체에서 이제 소비를 한다는 생각에, 그녀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분이 이제 분석해서 또 한 권의 책으로 낸 거죠. 그래서 시몬드 보부아를 이해하는데 이 세 권을 읽으면서 지금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보부아르는 제2의 성을 쓰고 나서 남자들이 하도 분노한 남자들이 쫓아다녀가지고 막 도망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부아르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려다가 그 유튜브에 또 감동을 받은 게 1959년이나 1975년대에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링크를 여러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물론 이제 불어로 인터뷰를 한 거였고, 영어로 이제 자막을 만들어준 영상이었는데, 마치 보부아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선 쉬운 얘기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 약간 다뤘다가, 오늘 영상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인전을 제가 오늘 읽을 거예요. 위인전. 보부아르는 평등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아이들은 남자가 되도록 키워지고 여자아이들은 여자가 되도록 키워진다고 생각했대요. 여기서 여자란 부수적인 것, 종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보부아르가 인용한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여자는 혼란과 어둠과 함께 나쁜 원리를 대표한다. 질서와 빛, 그리고 남자는 좋은 원칙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불공정한 원칙에서 시작한 여성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부아르는 꿋꿋이 평등 정신을 강조했다고 해요. 보부아르가 탄생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우리의 여성들, 보부아르와 샤르트르가 어떻게 계약관계에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둘이 이제 지적인 동반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부아르는 교수 자격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던 찰나에 오랫동안 이상형으로 꿈꿔왔던 샤르트르를 만나게 되죠. 그 역시 자신처럼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일이어도 함께 이 사람이랑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보부아르 21살 때 샤르트르를 만나게 됐는데, 완벽한 자유를 허용한 조건으로 둘의 연인관계가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한 사람이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이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교감이 됐으면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계약 결혼에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로가 다른 사랑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할 것. 셋째,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것. 1908년 3월 8일에는 미국의 1만 5천여 명의 여성 섬유 노동자가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동조합 결성,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남성들보다 차별받고 억압받던 여성들은 권리 확보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여성 참정권 쟁취, 호주제 폐지 등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1908년 3월 8일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최초의 페미니즘 저서,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작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1792년에 발간한 책은 당시 여성에 대한 교육을 거부하는 교육, 정치, 이론가들에 대해 대항하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여성들은 국가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녀들을
교육하고 남자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성은 장식물이나 재산이 아니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조사도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성평등을 조사를 한 세계경제포럼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35개국 중에서 107위. 최근에는 얼마인지 제가 리서치를 좀 하면 이렇게 여기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독립되고 전쟁을 겪으면서 여성한테도 당연히 이제 참정권이라는 투표권이라는 게 생긴 케이스인데요. 다른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엄청 싸우고 저항해내서 받아낸 권리입니다. 이 단어가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이 뭐냐 하면 여성을 사회적인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대중 운동이고 19세기 중반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성 참정권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서프레제트라고 2015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여성들이 치열하게 자기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싸우는 약간 처절한 그리고 좀 감동적인 프랑스에서 여성 참정권이 뒤늦게 인정된 영국보다 뒤늦게 인정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대요. 출산율을 늘리고 인구 감소의 주된 위기에 맞설 방안으로 산하 증가 옹호 정책이 20세기 중엽까지 공산당과 사회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피임이나 낙태 이런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여성을 전통적인 아내와 여성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려는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압력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프랑스에서는 1938년까지도 줄곧 법적인 소수자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60년대나 7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대요. 얼마 전이죠. 여성의 피임 권리는 1967년에, 낙태권은 1974년에, 직장에서 일하고 남편의 동의 없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는 1965년에 인정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어이가 없는데 저희는 참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될 텐데요. 저희 세대가 참 약간 과도기 같은 세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30대, 40대 여성분들. 교육은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받았고 부모님의 인식은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이 좀 남아있어서 여성은 이래야 해, 남성은 이래야지 라는 식의 교육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반반을 같이 배운 거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는 사상과 남녀는 평등하다라는 이론적인 얘기들을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남성들 위주로 만들어진 이 사회생활 시스템 안에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이렇게 배출이 돼서 피딘 잘 적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 그게 제가 느낀 거고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들이 겪고 있을 일인 것 같다. 저보다 한 10살이나 더 어린 분들은 남녀를 떠나서 다들 마인드 자체가 좀 평등한 마인드가 디폴트,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것 같고 여성 페미니즘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은 30대인 저희는 20대, 10대의 남자들과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 이분들이랑 관념적인 논쟁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2의 성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여성은 절대적인 타자, 타인이다. 두 번째, 여성성은 구성된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타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소리 높여 얘기하지 않는다. 오랜 역사를 거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지속은 남성이 여성으로 하여금 종속적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권리를 갖게 하고 여성은 이렇게 억압된 상태를 내면하고 여기에 적응하게 했습니다.
보부아르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부장제를 영속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부장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보부아르는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이 남성처럼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성적 차이는 인정을 했지만 그 차이를 가치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억압을 줄여야 되고 가부장제 사회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됐죠. 자율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여성이 직면하는 어려움들, 종종 성적이고 직업적인 이중잣대로 비판받는 이 여성들의 태도를 고찰합니다. 오늘날의 독립적인 여성은 직업적 이해와 성적 삶의 문제 사이에서 분열된다. 둘 사이에 중도를 택하는 것은 어렵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대가는 그녀로 하여금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있게 만드는 양보와 희생이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부아르는 남성처럼 여성이 자신의 삶에 책임성 있는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성취하려면 여성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며 정치적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관계는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 기반합니다. 굉장히 반복되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다른 여성과 함께 이 사회 문제를 같이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도덕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1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한 60년, 70년 전에 사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에게 울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저도 반성하면서 여성으로 더 만들어지는 여성으로 태어난 여성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반성하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